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파일코인이 또 퀀텀 점프를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계좌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다가 잠시 쉬기는 하는데 어쨌건 저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폭락이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머지에 관한 비탈릭 부텔린의 어떤 그 디테일한 견해가 나옴과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의 뭔가 디테일한 견해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진짜 명확한 방향성이 아마 나오기 시작할 거고,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한 호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점프를 연이어서 지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후행해서 기사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미디어사를 통해서 세력들이 장난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체인얼시스에서 2021년도 크립토를 채택한 국가들이 나와 있어요. G20 국가들 중에 디테일한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표를 올린 사람이 하는 말이 명목화폐에 문제가 있고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런 국가들이 크립토 채택의 가속화를 좀 추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이제 사실이 있고, 첫 번째 제가 여기 인디아를 표시를 해놨는데, 온체인 가치가 받는 거와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시장도 받는 게 2위하고 3위예요. 여기 볼륨은 72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폐쇄시킨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비하인드에서 카스트제도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미 크립토 시장에서 많은 볼륨량과 많은 거래를 했다. 그래서 2위와 3위, 그리고 미국이 여기 3위와 4위 자리에 있는데 109. 어차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온갖 지표가 다 오픈돼 있고,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어떠느니,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가 어떠느니, FTX가 어떠느니,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뚱맞은 거라나 재미난 거라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중국이 나와 있는데, 중국이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온체인상 데이터로 크립토를 1위예요. 자, 이게 뜻하는 게 중국은 그러니까 겉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겉모습은 크립토 커런시를 배제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면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를 했고 볼륨량도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155. 그리고 브라질이 5위하고 7위인데 5위하고 7위를 기록했는데 113.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아요. P2P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볼륨량이. 자, 이거 참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가 또 여기 나와 있네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 건데 2022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위프트로부터 이제 배제당하면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여기 보면 거래소에서 거래한 게 122. 이거 다 누가 거래했을까요? 러시안들이 거래한 거죠. 하여튼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크립토 시장,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7시 기점으로 해서 많은 아마 변화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이 뉴스가 7월 31일 오후 5시 16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섭 480조가 쏟아진다. 태양광 2차 전지 역대급 낙수 효과. 갑자기 생뚱맞은 뉴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돈은 안 풀겠다. 오히려 QE가 아니라 QT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이거는 사실은 이 480조 쏟아진다 이 얘기는 우회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공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연준에서 공식적인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경제를 다시 한번 부양시키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또 관련 있냐? 태양광, 2차 전지, 역대급 낙수 효과. 그래서 국내 주식도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기차 보조금 산업하고 또 관련돼 있고, 전기차 보조금과 또 관련돼 있고, 전기차 산업하고 또 관련돼 있고, 그러면 중고차 시장하고 또 관련돼 있고, 이게 이렇게 가면은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겠죠.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에 사실 일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 주 주중이 될 거야 아마. 뭐 수요일 날에서 목요일 날 넘어가는 시점이 될 텐데 8월 3일에 오페크가 과연 원유를 어떻게 할지, 감축할지, 증산할지 공식적으로 아마 표명을 할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에너지 산업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오페크 같은 경우는 쫄릴 수밖에 없어요. 화석연료 같은 경우.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감소시켜야 되나? 증산해야 되겠다. 더 가격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발언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발언하면 인플레이션율은 슬금슬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자, 오페크의 결단 조만간 8월 3일과 8월 4일 날. 그리고 이거는 미국적인 거고 미국은 뭐 전 세계 뭐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태양광 산업과 뭐 2차 전지에 관한 것도 뭐 경제 규모가 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죠. 한국은 부동산에 집적된 어떤 그 자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국은 용산 개발. 얼마 전에 국제 업무지구 공개적으로 발표됐죠. 벌써 5년 전에, 5년 전부터 돌았던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사실은 이미 뭐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벌써 5년 전에 다 매집을 해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강남권에 살고 있는 아주 거기서부터 이제 태어나고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친구 말로는 강남 사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면 강남보다 용산이 될 거다. 용산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제 명의로 된 집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노렸는데 가격이 조금 빠지기를 바랬는데 그게 갑자기 그 뉴스가 튀어나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KTX나 요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죠. 근데 이것도 결정되는 게 이르면 8월 통과 전망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르면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9월에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효과를 발휘하면 아마 주식시장이든 자산시장이든 아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가 보기에 이 시나리오를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생뚱맞게 딱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엑슨모빌과 시브론 그리고 쉘이라는 그런 정유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블룸버그에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과연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원래 보통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메타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존이라든가 막 이런 기업들. 근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애플하고 마소 빼고는 나머지 뭐 엑손이나 쉬브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뜻하는 바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역으로 행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 또 이거는 중국 PMI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제조업 지수가. 근데 비제조업 지수는 좀 많이 상승을 해서 55.80, 55를 찍고 53.8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수를 올려놔서 시중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 리세션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보통 이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조업지수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 주석이 과연 뭐라고 언급을 할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뭐 2차 전지 태양광하고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갑자기 쏟아낸 것 같이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 이제 제가 보게 된 건데 총 인구 규모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보면 증감률이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2021년도 들어서 마이너스 0.2% 결혼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지금 세대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177만에서 5,173만으로 그러면 생산자도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자도 줄어들고 경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아무리 메카트로닉스 로버트가 창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노인 인구를
서포팅, 그들의 어떤 이동과 움직임에 관해서 서포팅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면 GDP, GNP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과 인디아, 특히 인도는 이미 인구수로 중국을 넘어섰어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 거라서 그런데 사실은 인도가 넘어섰어요. 저는 WRX 코인인가? 그 코인 저 가격 확인 안 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스타일이 제 성향이에요. 맞다라고 생각하고 백커가 확실하다. 파일 코인도 세카이어 캐피탈이 확실한 백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폭발을 해요. 내가 물린 가격보다 엄청나게 폭발을 해요. 근데 대중들은 중간에 흔들려서 다 팔아버리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WRX는 제가 지금 가격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쨌건 만약에 폭발을 안 했다면 점진적으로 계속 매수를, 분할 매수로 계속 임하셔가지고 좀 중장기로 보면 아마,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세요. 중국하고 인도와 여기, 미국과, 여기 보면은, 파키스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이렇게 쭉 보세요. 나열돼 있는 거를. 세계은행에서 예전에 이런 지표를 내놓은 게 그냥 생뚱맞게 바보 같은 지표가 아니었다는 거. 유럽 경제는 침몰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이, 자, 이머징 국가들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현재의 추세. 제가 이걸 끝까지 지켜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2022년 2월 1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중국 경제가 유럽 경제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얘기가 2월 1일자 뉴스에 나왔어요. 자, 이게 단기적일 것 같으세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2월 1일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디어사에 2030년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첫 번째로 올라설 거다. 지금 현재는 EU를 앞질렀다. 이거 2월 1일자부로. 자, 그럼 제가 2018년에 추론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점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이런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의 분석으로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미래 예측가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시장에 언제 들어왔냐, 얼마나 해안을 가지고 이 시장에 먼저 선점을 했냐. 제가 아톰릭스 랩스의 정우현님하고 그리고 지금 한성대학교 블록체인학과 그 조재호 교수님,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가, 존경하는 의미가 이러나 저러나 이 시장에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해안이 있기 때문에. 오태민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지략과 성관이 있다고 저 이제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파일코인 퀀텀 점프를 2번 연속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에 있으면 급락이 있겠지만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펼쳐질 거다. 지게 할 거다. 그러나 지금 가시적으로 대중들이 볼 수 있는 뚜렷한 명확한 뉴스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코인 시장이 그냥 개인의 분석과 개인의 정보력으로 분석하면 거기서 통수를 맞는다는 거죠. 가장 근본으로 봐야 될 게 백커가 과연 누구냐. 세카이어 캐피탈이란 존재가 과연 전 세계 금융경제 시장에서 과연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저 아는 지인이죠. 이 지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한테 이 카톡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은 7월 31일 날, 일요일 날 제가 파일코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코인 팔았지 이랬더니 뭐라고 써놨는데 본인이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팔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지웠는데 파일 100개 팔았어. 이클 샀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농담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100개라 봐야 이거 실제로는 돈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많이 샀다고 했었거든요. 파일코인 7,000원대. 그래서 7,700원에 사서 8,800원에 팔았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난 아침이지 이미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다시 파일코인 진짜 100개 팔았는데 13,000원 갈 줄이야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분이 또 고민하다가
또 이러겠죠. 이더리움 클래식 또 옮겨갔는데 안 올라가면 또 파일코인 사겠죠. 그럼 파일코인이 또 급락을 해버리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2016년에 2017년에 그때 비트코인 100만 원 안 됐을 때 500만 투자해.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그냥 500만 투자해봐 그랬는데 이분이 아는 지인 중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것도 애널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스캠이다. 하면 안 된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투자를 안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분 급여를 받으면 거의 100%를 다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김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오를 듯 말 듯 폭락할 듯 말 듯 하면서 사이드웨이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라지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은 지금 조용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지금 조용하고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미들캡 마켓.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제로엑스, 스톰엑스, 펀디엑스 뒤에 X자 붙은 그런 코인들이 막 상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코인들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저는 투자 안 해요. 저는 여기 비트코인과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만 투자하지 여기 미들캡하고 로우캡은 투자를 안 해요. 여기에는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이 단기 매매 하시기 좋은 코인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형이나 비트코인 요쪽으로 하여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나이 아주 어린 친구들이 대출 좀 자기 어떤 지금 현재 상황보다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불안하죠.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급락해버리면 못 버티죠. 근데 나이 연세가 40대에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아저씨 흔하게 이제 아주머니들이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가 뭐 다 전체 100%가 그러진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시세창을 볼 시간이 없어.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내비로 뒀는데 그 코인이 나중에 10배가 가 있네. 이 아주머니도 투자를 해놨는데 그 코인이 나중에 10배가 가 있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린 친구들보다 더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어린 친구들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한두 번 트레이딩해서 잘 봐. 그러니까 그냥 짤짤이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한 번 승리해서 레버리지에서 승리를 한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레버리지에 거액을 베팅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서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총 상위나 인지도 있는 코인들을 아줌마들은 투자를 많이 하죠. 보통은. 많이 해놓을 가능성이 높죠. 어린 친구들은 그냥 이슈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 성향을 보면 아저씨들이 왜 수익률이 높은지 하여튼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냥 빈말로 항상 이제 내가 투자한 코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계속 보는 거야. 제가 ETF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계속 보는 거야. 파일코인 90% 폭락했네. 뭐 어떤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어떤 여기 나와 있는 뭐 어떤 특정 코인은 뭐 라이트 코인은 뭐 이번에 익명성 민물인물 들어가면서 이거 상장 폐지됐네 망했네. 그러다가 이제 통수 맞는 거예요.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근본은. 그러니까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얘네도 마찬가지지만 얘네 뭐 시간이 오겠지만 어쨌건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30분짜리 어떤 일이 24,186달러를 찍고 윗꼬리가 말렸다는 얘기는 누가 여기서 눌러버린 거. 여기서 밑꼬리가 또 길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가 위로 아래로 단기적으로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23,190에서 24,186달러라는 얘기는 1,000달러를 위로 아래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처리를 못하죠. 급작스럽게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독일 경제, 유로존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설상,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노드스트림을 100%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차 산업 위주로 이미 그렇게 짜여진 판을 급작스럽게 독일을 위시한 유로존이 4차 산업 혁명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면 중국이,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가 있지만 중국이 지금 저가의 전기차 공세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품질과 어떤 그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계속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 지금은 아니지만 독일 3, 4의 완성차들이 어느 시점이 가면 아마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소니가 삼성한테 갑자기 밀리는 시점이 있었죠. 그때 기업 차원에서 탈바꿈 하려는 시도를 과감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위기, 중국의 성장 둔화, 공급망 차단 및 노령화로 인해 수십 년에 걸친 수출 중심 제조 체제가 끝났다. 에코가 성장한 지 5년이 되었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독일 경제 뭐 어떤 그 엔진이 무너졌다. 뭐 요런 그런 발언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10년을 보면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고 자리 바꿈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상하이로 가스를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 건설관이 이게 연결돼서 저가의 가스가 빠르게 중국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노드스트림에서 지금 40%만 운영되고 있는 유로존은 이번 겨울을 맞으면서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할까요? 자, 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이걸 트위터에 올렸는데 여기 보세요. 인류의 진화 쭉쭉쭉쭉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바코드가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몸에든지 아니면 우리 모바일 폰을 통해서 결제하는 거 아니면 뭐 추적하는 거 모든 것들 빅데이터가 들어가서 그게 뭐 구글사에 들어가고 메타사에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모바일이 아니라 웨어러블을 넘어서 만약에 인체하고 가깝게 이게 3D 프린팅으로 만약에 팔목이라든가 목 뒤에 이 프린팅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 이럴 수도 있지만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아니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더 심각한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개인의 질병 관리를 명분으로 해서 정부는 통제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럼 이게 아마 개인화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름이 아니라 뭐 찰리 브라운이다, 스누피다, 뭐 요런 것들, 패티다, 뭐 철수다, 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번호가 부여되겠죠. 02, 30, 뭐 36, 3번 뭐 요런 식으로 ABC 뭐 요런 식으로 뭐 다음 세대 인류가 맞을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청심아님이 중심 잡고 코인하고 멘탈 잡고 코인하는데 찰리님 방송이 도움이 대단합니다. 그 덕분에 이클 꾸준히 들고 있으니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굿벅. 만약에 향후에 2025년까지 이분이 잘 이 코인을 관리를 하셔서 만약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나시면 제가 제 잘났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분이 몇백억대 수익을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그러면 제 탓이라고 전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이분이 잘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방송에서 제 주관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시마님 뚝심과 선택이시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일코인도 중간에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최후에 어떻게 될지 메타버스하고 어떻게 구현될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좋은 그림이 나오니까. 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항상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 악플 달아주시고 비아냥 거려주시는 분들도 저는 그게 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좀 기다려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